뭔가 근데 내가 지금 착각했던 게 내가 상법 하루 만에 끝내기를 저쪽 그 원룸에다 두고 온 거야. 밥 먹을 때 본답시고 그거 가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오늘 상법 책이 없는 걸 깜빡했는데 상법 봐. 근데 그 책이 없다고 해서 아, 그 오늘 쉬어야지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뭐 시간이 없는 것들 떠나서 그냥 내가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냥 그 자체가. 아, 책이 없네. 그냥 오늘 쉬어야지 그러면 아, 진짜 그거 너무 싫을 것 같아. 막 이제는 진짜 마음이 아, 오늘 책 없네. 쉬어야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책 없네. 쉬어야지. 이게 진짜 너무 싫은 거야.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찾아보다 보니까 그 물론 상법 좀 바뀐 게 있긴 할 테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 앞부분은 그래도 거의 바뀐 거 없이 그대로 거거든. 100번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나 2023년도 거,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25년도 건데 2023년도 거 내가 원래 그 전에 보던 거 이거 상법은 지금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일단 가볍게 백문제까지만 볼 거니까 일단은 백문제까지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어차피 대충 상법 앞에 대충 아니까 내가 뭐 이제 앞에가 일단 대충은 다 아니까 또 오랜만에 까먹은 것뿐이지 상법을. 그러니까 상법이 사실 10분 만에 풀었던 건데 문제 실제 시험 가가지고 정확히 상법 푸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던데. 상법은 전문제 푸는데 10분도 안 걸리던데. 그런 짜임이 있으니까 다 지금 오랜만에 해도 오랜만에 해도 할 수 있긴 하지. 그 원래부터 다른 애들도 다 상법,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상법이야.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 상법이 아무튼 그러니까 보다가 또 약간 내가 변화된 거 있으면 그거 캐치해서 하면 되고 대충. 아무튼 그리고 앞에는 하여튼 내가 알기로 했던 100문제까지는 적어도 바뀐 거 없어. 아, 일단 아무튼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거 없으니까 하면 돼 그냥. 그래도 이 책이라도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아, 100문제까지 하면 돼. 이 책이라도 있어서 다. 100문제까지. 그, 바로 해보자. 회사는 상행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맞는 말이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건 상사회사라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민사회사란다. 이 법에서 회사는 상행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민사회사는 상행 이하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는 게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상행위가 목적일 때 상사회사고 그 밖에 영리가 목적일 때 민사회사니까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니까 영리성이 있고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 수성이 된다. 회사의 설립 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설립 등기를 함으로 수성된다. 맞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을 안다.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을 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식개인의 채권자의 간접적인 대상입니다. 마치 서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의 경우 채권자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 기판력 있는 책임주주에게 지배주기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지. 회사 처음에 대한 당연히 지배주기 왜냐하면 서로 별개의 법인격이다. 공동피로 제소해서 각지 집행권을 취득해야만 주식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지배주주 개인 재산이랑 회사의 재산은 또 별개인.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거다. 1인 회사 또 정확히 사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아니지. 한 명 회사. 그러니까 한 명 회사 같은 합자회사도 있고 무조건 유한책임 사원 한 명이랑 무한책임 사원 한 명 있어야 돼. 없잖아. 한 명은 2인 이상 반드시 했어. 근데 이제 물적 회사 같은 경우는 1인 할 수 있고 특히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중 소집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은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복수주주를 전제로 하는 소송인데 그치 소수주주나 뭐 이런 거 특별이해관계는 복수주주를 전제하는 조문 등 1인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특히 소수자의 수준 3% 이사회는 주준 회의 목적성과 수준을 준 사무단 임시청을 소집 정할 수 있다. 청구에서 지첩 시설을 받지 않은 때는 청구한 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청구 직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청인 회사 업무 지원은 검사에는 사용할 수 있다. 청인 결의는 보통 결의의 요건은 발행 주제 차분을 과반수 할 수 있는데 주준 대리인한데 특별히 환경이나 일권 행사하지 못한다. 판례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역시 중에 염단 성립하지 않는다. 별개 범 경우가 배임죄는 성립이 된다. 회사 채권자를 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거 했을 때 이거 자체는 유효하니까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거 한 행위 자체는 유효한데 유효하니까 더더욱 손해는 아니야. 근데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 질문을 좀 해봐야 돼. 왜냐면 뒤에 가면은 다 유효하다고 했거든. 근데 배임죄라는 게 정확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유효한데 그런 건지 이건 안 그래도 계속 할 때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지껏 그냥 대충 넘어왔던 건데 이건 분명히 이제 이번에 잡고 가야 돼. 아예 빼도 먹도 못해 이렇게 진 것까지 남으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럼 이제 반드시 잡고 가야 될 때가 왔지. 반드시 1인 주주는 법인격 부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회사는 별개의 반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 경우가 아닌 한 주주는 회사 책임에 대해서 간접 책임을 부른다. 판례에 의하면 1인 회사 주주처럼 소집한다는 문제 유효하다. 유효하지. 지금 소집과 문제가 추원 소집할 때 1인 주주가 참석하고 이해 없이 결행한 추원 소집하는 사람이 이것도 맞지. 판례도 이거 지금 법령 또는 정관성령도 이사의 결 소집될 때 1인 주주가 참석하고 이해 없이 결했던 해당 조항의 결의는 무효이다. 세상 하자 있더라도 1인 주주 이사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결을 본다. 대법원 판결. 그래서 이거 볼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선고. 대법원 2024년 2004년 11월 10일 선고 2004년 판결. 판례하면 1인 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이결이 있었던 것을 주주총회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한 이상 유효한 결의를 본다. 그치. 그럴 수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거 판결 대법원 이거는 2004년 10일 이것도 같은 판결 다 회사 영업일 양도함이 있어서 1인 주식 대표에서 전했다. 주식은 특별 결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양도하는 것은 규정인데 영업이 유효하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임죄 선임 때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을 영업을 양도함이 있어서 이게 동의하면 이거를 대신 해고도 아니어도 당연하고 유효해. 근데 유효한데 만약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돼. 그래서 나 이게 이해가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의 정서 제한을 반대해서 제한 긍정설이지만 다만 판례 위반에서 제한 부정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제한 긍정설이다. 판례면 회사의 권리 능력은 정관상의 목적에서 제한되긴 하지. 그 목적 범위하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수단에서 직접한 부분 모두 포함되니까 회사는 친권상속 유증을 받을 권리는 자연에게 인정된 특이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보통 다 안 되는데 유증을 받을 권리는 인정된다. 수요자 회사 유증은 신고가 상속과는 자연인에게 하는 것. 회사 다른 회사의 주주나 이한 책임 사람 또는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람은 될 수 없지 당연히. 왜냐면 무한 책임 사람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사는 그러면은 개인이 아니니까 되지 못한다. 견해서야 한다. 제조항상 사실적 목적물까지 정말 업무 시간 성능을 증명 주소에서 유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한 명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틀린 말이다. 주주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 사원은 되지 못한다. 인적회사의 사원은 되지 못한다. 물적회사의 사원만 된다. 행동의 그 대표사의 제한 능력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면 제한을 받지 않지. 언제든지 따라서 대표는 제한을 대표는 한인이 이겼다. 해서 취소하면 된다. 이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문제죠. 회사 대표는 이사 회사 업무 집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는 게 아니라 회사 불법행위 아니 대표하는 이사람은 회사 자기이익을 취하는 문제지. 대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가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니까 자기 직접 자기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사용자 배상 책임이야. 대표이사 그 업무 집행으로 회사가 배상한 책임, 대표이사는 연대할 책임을 진다. 회사는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자면 이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 행위 책임이 아니라 이건 타인의 자기 종업원 책임이니까 자기 행위 책임이 아니지. 대표로서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사용자. 판례는 회사 형법상 일반적인 법률에는 인정되지 않지. 다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회사는 다른 회사 유한 책임 사안이 될 수 없고 청산 중인 회사는 유한 책임 사안은 될 수 있어. 무한 책임 사안만 되지. 근데 청산 중인 회사는 청산 목적만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되긴 하지. 발기적 설립 중에서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발기는 적어도 일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다. 일주 이상의 한다. 판례에 따르면 설립 중에서 강학상의 개념이다. 이거 판결 이거 맞지? 판례는 설립 중에서 정부의 역사 발견 적어도 일주 이상 됐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일주 이상의 주식 인수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설립 중에서 발견에 제한이 없으면 발견 제한 당연히 제한이 미성년자도 다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례는 발견에 관한 회사 성립의 개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포함하지만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준비 행위에 들어가는 그 준비 B는 포함되지 않고 준비 행위만 포함되지. 개업 준비 행위는 포함되지만 개업 준비 B는 성립 그 비용 자체는 발견 그러니까 그 회사에 그거 할 때 들어가지 않지. 따로 들어가지. 개업 준비비는 그걸로 안 들어가지만 개업 준비 행위 자체는 들어간다. 판례 발견에서 자동실 개업 이때 성립의 회사가 책임진다. 설립 중 회사에서 실체가 갖춰지기 전에 발견 시에서 권리는 별도 이전에 있어. 실체가 갖춰지기 전에는 별도의 원리는 설정되지. 판결 있고. 판례는 발견이 설립 중 해석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고 다시 반복해가지고 그 안에 세부적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써있는 판결을 정확하게 다 보면서 이거를 전부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아무튼 상품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아무튼 나중에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큰 틀을 만들고 세부적 만들고 판례를 전부 다 이해하면서 본 다음에 판례를 전부 다 외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일단 빨리 큰 틀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반복해서 빨리 다 외워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체 그러니까 그 큰 틀을 일단 그러니까 그 최대한 빠르게 만든다. 안에 있는 세부적 내용을 만들고 그 안에 판례를 이해하고 판례를 적용시킨 다음에 그 판례를 다 외워버려야 돼. 판례에는 발견이 설립 중에 해석 한 10,000번쯤 반복하면 돼요. 한 10,000번쯤 반복하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막 그냥 해버리면 그냥 해버리면 그냥 해버리면 판례에 의하면 발견이 설립 중에 회사 명의로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기속된다. 그치? 설립 중에 회사의 명의로 한 거는 기속되지. 그쵸? 판례에 따르면 설립 중에 회사 실체가 대법원 판례는 판례들이 다 대법원 판례야. 하긴 갖춰지기 이전에 취득한 권리이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긴 개인 또는 발긴 조합이 기속된다. 갖춰지기 전에는 그렇지. 발긴 조합은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타 회사 설립 필요한 행위를 하면 그 법정 지가 설정해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지. 왜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거는 요거대로 가고 발긴 조합은 회사 갖춰지기 전에는 발긴 조합이 기속되니까. 만약에 동일했다면 이것도 그냥 선포 얘기할 텐데 서로 따로 가니까 법적지가 다 그쵸? 그러려면 바로 여기서 말한 거죠. 정말 발견을 기명란이 또는 서명한 자라도 회사 설립하면 실제로 종사에 발견을 볼 수 없다. 발견은 형식적으로 이거니까 이거는 실질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기명란이 또는 서명을 한 자가 발견이지. 이제 정관작성. 발견 설명한다. 목사학 사무부 얘기인데 이걸 다 전부 합하면 목상의 1번공 시발. 그리고 9번 삭제. 목상의 1번공 시발. 목상의 1번공 시발. 목상의 1번공 시발. 합치면 목적 상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에너지 일일제 본점에서지 회사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 조항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항을 비교하지 중요한 되지. 정관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아까 목상 1번 공시 발행했지. 목상 예, 발행하는 주식인가 예, 예정된 발행한 주식의 총수. 그다음에 설립 시 발행하는 거 시발할 때 시. 목상의 1번 공시발, 목상 1번 공시발, 예, 시, 예시. 액면 주식은 일주에 그러면 아까 목상 1번 공시발, 일주 맞다. 공고를 하면 목상 1번 공 맞고 정답이다. 본점의 수준 정과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맞지. 일본. 꼭 이렇게 또 외운 걸 저격해가지고선 이걸 살짝 꼬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 공부를 하는 장소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다 읽으면서 정확하게 외우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익혀주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걸른다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 공부를 하는 장소 있다 이런 문제 내면 다 걸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딜다 외우는 애들. 그렇게 안 되려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걸 이것도 정확히 외워놓긴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서 외우더라도 이걸 자기 대비해서 외워야 돼. 생각해서 자기 대비해서 외워야 돼. 아무튼 그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익원은 정관의 다른 정황 명령이 발긴 전에 동일 수익가 맞다. 달리 정하자면 발긴 전에 동일을 정한다.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액면 이상의 주식을 요트 추금지. 무액면 주식일 때 액면이 없으니까 주식 발행까지 팔기 전 자본금을 계산한 금액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추첨이 생기지. 자본금 경화 설립 방지형 없이 설립 작성 원시정관의 문은 공증에 인정하는 이거 소발 공납 생략이라고 해가지고 자본금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게 소발 공납 생략할 때 소가 10억 원 미만의 발기 설립한 경우는 공납은 이제 나중에 납세지 그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의 그 공은 공증의 인증 없이 그러니까 그 공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건 바로 여기서 공증의 인증 없이 발견 기명단 또는 서면으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인증 없으니까 석유는 주식회사에 발기 설립했다. 자본총이 15억 원 아까 15억 원 미만이니까 이건 반드시 공증이 내고 효력입니다. 모집 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아까 소발공납 생략이니까 일단 소발공납 모집 설립은 안 들어가 소발이니까 소모가 아니라 소발공납 생략 소발공납 생략 그러니까 효력이 생긴다. 회사 부담 설립부가 현재 특비고 그 효력이 있다. 부담을 설립 현물 추천자 상명과 이거 그다음에 재산 약정 종료성 그다음에 특비를 이력과 발자 상명 그다음에 회사별 발발 보수 부담 설립 비와 보수 현재 특비부의 비보는 변태 설립상 한마디로 그거의 그 상대적 기재사항이지. 정관의 변태 설립상 변태 설립상 제 290조 상법 제 290조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 기재와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입한 검사는 이게 이제 특비보 공현재감 해가지고 비보는 공증 인증을 받아야 되고 현재는 감사인의 감사인의 감정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과 감은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검사인한테 그러니까 다 이거 해가지고 법원에 보고해 인증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조사해서 해야 되지만 이걸 갖다가 공증이나 감정이나 인증으로 이거를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감수업 검해가지고 수업할 수 있다.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업할 수 있다. 수업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읽었는데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의 기재와 효력이 있고 법인이 선언한 검사인의 공정력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특비보 공인권 그러니까 검사인한테 조사를 원래 받아야 되고 그걸 대신에 공인의 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로써 가름할 수 있다 인정을 특비보 보공 감사권 발기인 설립 중 회사를 대표할 특징과 회사 성립에 일정한 재산을 갖고 현재 증사 효력이 생긴다 이거다 변태 설립상 정관의 상대적 기재상 변태 설립상 정관의 상대적 기재상 변태 설립 정관 상대 발기 설립의 경우 발기는 변태 설립상의 조사를 하기 위해 법원에 대한 검사인의 설립 청구한다. 그치 검사인의 설립 청구 아니지 이게 이제 빨리법 그러니까 그 반리법 모발창이라고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는데 어쨌든 발기 설립의 경우 이사가 법원에 대해서 검사인을 청구해야 되고
모집 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검사인의 선임 청구해야지. 이걸 보고는 샤움 청구하는 거. 발기인, 빨리판 모발청. 이거 해야지. 변태 설립의 검사인의 범위를 청구하는데 모집 설립의 경우 모발창이니까 발이니까 발기인. 검사는 변태 설립장에서 발기 설명 법원에 모집 설명 창립장에 보고를 할 때 이제 그래서 그 빨리법 모발창 발기 설명 법원에 모집에서 빨리법 모발창 모집에서 검사 현물 출처 그 이행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현물 출처가 부당한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다. 모발창이니까 창립청에 보고하고 창립청에는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다. 또 그 발기 설립에서는 발기에서 그 이사가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가지고 검사인은 법원에 그러니까 판례법이니까 법원에 보고 있는 법원 이거는 발기 설립. 아까 말한 모집 설립은 창립청이지. 모집 설립. 변태 설립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기재한다. 정관이 기재하면서 이거 변태 설립. 주식인세 청약하면서 있다. 이건 거의 다 외워야 되는데 정관의 인증연료와 공증의 성명. 89세 1항 이거 나중에 이제 다 찾아서 포스트잇으로 붙여야 되는데 포스트잇. 이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한 건 포스트잇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노트북에다 해가지고 상법에 해당되는 문제하고 뭐 해당되는 거 이것들 뭐 280조 1항 이렇게 나온 법령들을 다 풀어가지고 거기다 문제에 해당되는 것마다 다 포스트잇처럼 적어놓으려고. 그래서 외울 때 나중에 한 번에 보면서 전부 다 외워버리네. 290조가 아까 전에 여기서 변태설정. 그다음에 그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게 그러니까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였어요. 이렇게 291조에 기재한 사항 이게 아마 그뭐 주식이 양도하거나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정한 때는 그 규정. 그래서 양도하는 거 45번 이거 뭐 주식이 배당 45번 아니지. 이걸 주식을 소화하고 정한 때는 그 규정. 6번은 삭제. 일정시까지 창립적 종료에서 주식에서 나열마트 이탄기 이게 나열마트 은행 기타 금융과 납입 장소를 변경할 때 소발공 같은 경우를 갖거든. 그거를 갖다가 이거를 뭐 그걸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발공납에서 15원 미만에서는 이걸 가름할 수 있다. 나중에 딱 나오는데 명예에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명부 조성량 없어. 발기인과 특별히는 공증의 조사가 아까 특비보공 특비보공 법원이 검사는 가름할 수 있다. 감속검 특비보공 감속검 설립비용을 정관 기재한 경우 설립비용 특비보 특비 그 설립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발기인은 무조건 책임지. 모두보다 부가실증. 현물 실적은 납기를 실제로 지체 없이 인다. 관련 완별 교부하면 그걸로 한 걸로 다 본다. 굳이 막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완별 교부.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하면서 30일 안에 지체 없이 인도해야 한다. 저는 있다. 여기서 발기인은 은행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과 납입 장소를 지정해야 되지만 10원 미만이면 이걸 다 보관 증명서로 가름할 수 있다. 자, 아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다른 거야. 유가증도 또 당연히 현물 출자지 금전이니까. 설립증 회사 특정 형태 재산 양수이라는 게 정관 특정 형태 재산 양수이라는 경우는 변태 설립증이니까 이건 정관이 기재를 돼야지. 특정 형태 양수에서 약정한 재산이랑 종류, 수량, 그다음에 가격이랑 그러니까 재산의 그러니까 그 재산이 뭔지 그다음에 얼마나 하는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그걸 하는 아까 특정한 양도인의 성능 누가 하는지. 발기인에 대한 회사 설비 이건 특혜의 변화 아까 특별이익이니까 발기인의 보수가 특비 보수액이 아니라 설립비용도 아니고 특별이익. 이거 이렇게 딸락딸락 그냥 이거 독서대가 딱 고정이 안 되고 딸락딸락 그냥 건들 때마다 책상이 흔들려서 그런 거야. 독서대가 자꾸 딸깍 독서대가 자꾸 딸깍거려. 테이프 고정해야 되나? 책상을 그냥 땅바닥에 고정시켜버려서 아무튼 판례는 기업 준비를 위한 금전 차입은 설립비용이 이게 맞아. 아까 전에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렴풋이 기억만 있지 정확히 몰랐는데 맞아. 요때 해당하는 거야.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말한 딱 그건데 아까 말했던 그 개업 준비비인데 개업을 위한 금전 차입은 개업 준비비니까 그러니까 설립 비용에 포함되잖아. 아까 개업 준비 행위가 설립 그러니까 발견의 권한 범위 즉 설립 행위에는 포함되지만 기업 준비비는 설립 비용에는 포함되잖아.
주주는 정관 작성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별도의 주식 인수가 아니라 아까 주주는 발기인은 그치. 그러니까 정관에 발기인의 성명을 기재해서 형식적으로 되지만 주주는 애초에 성명 기재하지 않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 절차에서 주주는 활동하지. 주주는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 인수했을 때 주주는 아닌가? 아무튼 어쨌든 발기는 주식 인수관에 나아갈 때 은행 기타는 정해야 한다. 맞다. 주식 인수 시장은 은행 기타 모집 장소든 뭐든 간에 발기 시장은 은행 기타 경쟁은 나중이다. 모집 설립은 발기 나중에 보관 중 변제한 때는 이거 모허 발노라고 모집 설립 때는 법원에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얻어야 되고 발기 설립 때는 발노 보관 허가 따위는 받지 않아도 돼. 법원에 허가를 요하지 않아. 신고한다.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모허 발노. 노라는 거는 노라는 거야. 노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 그딴 거 필요도 없다. 모집 설립은 허가가 필요하고 발기 설립은 노다. 필요도 없다. 근데 이제 정확히 신고는 해야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발기 설립 시 발기는 회사에 발기 기시 총수리 인사 설립한 방식이지. 일단 주식에 출자를 해야지. 아니 발기에 대해서 누가 실책임이고 강제 이행해야지. 이게 모집 설립 경우에는 주식인의 수는 근데 정확한 자는 그거에 대해서 실권이 되지만 이실이라고 2주간 내 통지해야 한다. 그 권리를 그러니까 일정한 기일을 정할 그 기간 내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는 뜻을 그 기일이 있을 때 그 기일에 2주간 전에는 해야 되는데 이실 2주 안에 실권된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그 안에 납입을 안 하면 실권은 되지는데 그걸 통보를 2주간 전에 해줘야 되는 이실 그 기일에 납입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잃는다. 그래서 실권 절차가 규정이 돼 있어. 근데 발기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는 자가 주식 인수인은 모집 설립일 때 모집은 모집한다는 거니까. 하지만 만약에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하는 거니까 발기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강제 이행이지. 강제 이행을 하지. 주식 인수인은 이걸 다 떠넘어가지고 지가 하는 거야. 그 모집행한 주식인 근데 그렇게 강제 이행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대신에 주식 강제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주식 인수인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뭐 주주가 바보도 아니고 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땜빵 메꾸긴 하지만 행사를 청구해야 되고 그건 할 수는 없나. 그렇지 않. 아니 뭐지 몰라 이렇게 해서 모집행한 주식 인수인가 발견이 죽음을 나입하지 좀 가라앉히자. 너무 급하다. 좀 가라앉히자. 좀 가라앉히자. 아무튼 나이만 상법상 실권 전체가 모집행한 주식 인수인의 실권 전체가 허용되지만 발기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과실책임 발기인은 무조건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실권이 허용되지 않지. 모집 설립 시 그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인수에 청약을 하는 실제로 청약을 한 자가 주식인수에 책임을 한다. 가설인의 명의로 할 때는 그러니까 차명 이름을 빌렸을 때는 그 명의자는 이름만 빌린 것 보니까 실제 명의자는 주주로 보는 거야. 이름만 대여한 거니까. 근데 가명 이걸 내가 도용했어. 훔쳐서 쓴 거야. 도명일 경우에는 훔쳐서 쓴 거니까 실제 그걸로 쥐가 훔쳐서 쓴 그 당사자가 주주가 되는 거지. 인수자 명의를.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왜냐면 그 이름을 훔쳐진 자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하면은 왜냐면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니까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 수는 없지. 지금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질자가 필요한 거지. 책임질자는 그 이름을 강제로 훔쳐가지고 쓴 너만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원래. 그러니까 주주가 된다는 건 뭐 혜택이 아니라 그 주식은 아무튼 어떤 그러니까 딱 그 책임을 물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니까 차명일 때는 내가 이름을 내가 인정을 하고 빌려준 거니까 그 한 당사자가
주주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 누가 했던지. 근데 도명일 때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데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럼 얘한테 책임 물러가면 얘는 자기가 인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훔쳐 쓴 놈한테 가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도명일 때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가설인의 명의로 했을 때는 실제로 지가 훔쳐서 쓴 놈 자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도 나자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책임을 부담한다. 아무튼 내가 만약에 물건을 아무튼 내가 없어져가지고 누가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물건이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나한테 책임을 받으러 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내 물건이 그게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누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물려고 오면 안 되지. 나한테 책임 물려면 억울하지, 당황스럽지. 당황하지, 당황하지. 모집설 없이 발기는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서 미리 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배정할 수 있죠. 납입 보관하는 이게 바로 소발 공납 생략에서 소발 생략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보관해서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그 금액 반환 시한이 있다는 것을 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 반환 시한이 있다는 회사에 대항하지. 통모과장 납입이 그거 뭐였더라? 아무튼 이거 정확히 다시 해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가장 납입하는 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대항하지 못한다. 부실하거나 그런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무조건 증명한 보관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회사가 우선순위가 있다.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발기인 시에 3졸업때 일시적 차입과 죽음을 납입하고 회사 손해서 맞아 주식 인출의 차입금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서 죽음을 납입하는 그런 효과만 딱 누린 다음에 바로 성립하자마자 그걸 바로 다시 빼가지고 차입금을 변제했어. 그러니까 바로 이 죽음 납입하기 위해서 바로 돈을 빌려. 그래가지고 죽음 납입해서 회사가 만들어지게끔 만들어. 죽음을 납입한 것처럼 해. 그 다음에 성립하자마자 바로 돈을 빼서 돈을 갚아. 이렇게 하면 죽음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납입한 게 즉시 사실 없어졌으니까 회사만 성립된 거지. 이게 인정이 되냐 그런데 그 죽음 납입서 효력을 일단 실제로 납입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납입이 된 건 맞으니까 다시 그냥 나간 걸 뿐이지. 납입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판례는. 그래서 어떤 이런 것처럼 차임 가정남 어떤 위정 납입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니까 이것도 된다고. 그래서 굳이 막 뭐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랑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얘랑 또 뭐 짜고 이렇게 그 통모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인정을 해주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말이 좀 어색한 것 자체가 나도 이거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이걸 일일이 내가 다 찾아서 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정확히 이해했었거든. 근데 지금 다시 엉성해졌으니까 이걸 다시 그러니까 나도 이게 지금 엉성해진 상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다 찾아가지고 다시 바로 잡아야 돼. 다시 다 찾아가지고 다시 다 바로 잡아야 돼. 자본금 총액 10억 이게 바로 소규모 회사를 납입 보관 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가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소발 공납 증명.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모집 설립하는 경우는 아니 발기 설립할 때지. 아까 소발 공납 증명이니까 모집 설립할 때는 잔고 증명서 대체할 수 없지. 납입 회사 대체를 무조건 제출해야 돼. 잔고 증명서만 가지고는 이거 안 돼.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 잔고 증명서. 주식인수에 청약을 자가 지인이라니 이거는 비신이라도 상관없어. 발기는 해당 청약 효력이 있어. 원래 민법상은 무효이지만 주식인수에 규정에 적용되잖아. 아까도 한 것처럼 뭐 도명을 해도 일단 인수하면 그냥 책임을 져야 되고 비신이어도 일단 알았건 몰랐건 간에 민법은 그렇지. 그러니까 민법은 상대방이 이를 알았으면은 또 왜 알고도 일부러 그런 거지 하고 무효를 하지만 주식 인수에 대해서만큼은 알았건 몰랐건 간에 일단 주식을 인수했다 그러면 청약은 효력이 무조건 있는 거야. 회사 설립 시에 발긴 지시없이 인수가 전액을 납입시켜서 전액 무조건 납입시켜야지. 총수가 인수가 됐을 때는 인수된 거에서 전액을 납입시켜. 회사 주식 물권을 상품 중에서 권리를 일단 행사했어. 그러니까 성립 후에는 그러니까 일단 내 주식을 인수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물건도 그렇잖아. 일단 샀는데 환불을 하는 기준을 지났어. 그럼 환불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일단 주식을 인수해서 주식을 샀어. 아니 일단 인수를 했어. 그때 주식 청약세 요건을 한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왜냐면 일단 인수를 했으니까 인수를 해버렸으니까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일단 행사하거나 설립 등기를 한 후에는 이걸로 사지 못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요건이 더 있어요. 회사 성립 후에는 인수한 자는 주식회사 성립 전에는 주식을 인수했어도 회사 성립 전에는 괜찮지만 성립 초기에 출석할 권리를 행사 이것도 성립 전에도 일단 창립총회 출석했을 때는 할 수 없다. 맨날 증자 등기 후에 또 1년이 경과하면 이와 같이 한다. 근데 법인세에서 이거 까먹지 않게 반복하면 증자와 관련 등록 면허세는 송금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 저당권이나 다른 거는 다 송금 처리되지만 증자에 관련된 등록 면허세는 송금 불상입니다. 자, 회사 성립 주식 인수한자 사익 강박 등인 것 취소. 회사 성립 후에는 또 아니면 회사 성립 전이라도 창립 쪽에 출석과 권리를 행사할 때는 또 증자 등기 1년 아니면은 권리를 설립 등기가 이루어져서 성립을 했을 때는 아무튼 모집 설립의 경우 창립청의 경우는 출석한 과반수와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이게 아마 출석한 주식 2개월간 3분의 2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거다. 출석한 주식 인수인의 3분의 2 2개월권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다.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이면서 현재 출석한 주식 인수인은 3분의 2의 결의가 있어야 결의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합득 이전이니까 창립청에 갔을 때 합득 이전이니까 주식 인수인에 주주가 아니라 주식 인수인. 문제에서 이걸 주주라 그러면 틀린 거고 창립총회일 때 주주라 그러면 틀린 거 주식 인수인. 기관의 구성 취업시간 설립해야 한다. 취업시간 회사 유배할 때 발견 취업시간 설립하는데 발견의 요건 1회에 대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발견이 만주 가지고 있어도 한계고 100주 가지고 있어도 한계냐 이게 아니라 일주에 대해서 한계로 한다 이럴 거는. 근데 이거는 다 개뿐인 게 내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가봤잖아. 주식회사 가봤잖아. 근데 뭐 꼭 삼성전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저쪽 아무튼 거기 주주총회 가봤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보통 또 회사를 주주총 애들이 뭐 일주에 그러니까 나도 그럼 그때 주식 개수를 갖다가 한 30몇 개 가지고 있었거든. 200만 원어치. 한번 시험사 사본 거. 그때 근데 그럼 내가 한 30주식이 한 30주 정도 있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때 주주총회에서 내 의결권이 내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의결권이 그럼 적어도 30개는 있었단 말이야. 그래 내가 가서 의견 거의 내지를 못한 게 막 손들어도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 자체가 시간도 그렇게 안 되고 내가 한 사람당 나는 30개 되게 적은 거 가지고 있었던 건데 한 사람이 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만 개를 다 행사할 수 있냐? 보통 행사하는 사람도 있어 주구장창 그 사람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막 제가 웃긴 게 총회꾼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 길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좌석에 맨 뒷줄 그 2줄 정도 빼고는 그 앞 전체가 다 총회꾼인 거야. 그래서 이 전체에서 다 뭐 안건이 나오면 다 그냥 일어나서 동의한다고 막 외쳐대 그냥 로봇 마냥. 나머지 2줄만 뭔가 반대 의견을 나도 그랬지만 뭔가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걸면서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서 다 차단해 버려. 그리고 요 의사 진행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마이크를 우리 쪽으로 안 주려고 그래. 거의 다 전부 다 그냥 총회꾼이 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주총회 보니까 여기 앞에서 이제 간부들이랑 그 임원들이랑 앞에 있는 총회꾼들만 가지고 사실 주주총회가 굴러가는 거지. 거의 일반인들 가면 의견 제시도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웃긴 게 내 바로 옆에 앉아있던 2분 있었는데 그 2분이 하도 주식이 많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주총회를 많이 다닌 사람인지 몰라도 요 2명이 막 마이크를 강탈해가지고 막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수한 총회꾼들 다 뚫고 막 엄청나게 거기서 막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 막 여러 가지 이의 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 중에 한 분은 무슨 도인 마냥 도포 입고 있었거든. 막 그 하얀색 저고리인가? 그 옛날 한복 입은 도포 입고 있던 분인데 되게 웃겼는데 아무튼 이분이 막 마이크 안 주니까 막 거기다 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마이크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막 뺏어가지고 그 진짜 이 앞에 진짜 총회꾼이 얼마더라 하여튼 막 어림잡아 하여튼 100명 하시나 뭐라 하여튼 나 진짜 지금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총회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리고
임원들이나 여기, 그러니까 여기 행사 진행하는 사람도, 아니, 그, 진행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이크 강탈해와가지고 아무튼 이거 다 뚫고서는 막 발언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막 거의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영향력 있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딱 손드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도 막 말하고, 나도 이 사람한테 막 이런 거 말할 거라고 막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렇게, 또 나한테도 내가 어리버리한 거 보이니까, 나도 처음이라서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서로 얘기 나누다가 이 사람, 내가 또 이런 거 안 되지 않냐고, 나 이거 말할 거라고 손드는데 열심히 해봐 그러는데, 이거 막 사회자가 나중에 나 좀 오기 생기니까 처음에 어리버리하다가 막 대놓고 막 달라고 손들었는데, 사회자가 막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웬만하면 안 줘 그러더니,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마이크 안 준다고 말해놓고 막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사회자한테 막, 그 마이크 쓰는 사람 목소리를 뚫고 그냥, 그 저 맨 뒤에서 그냥 생 목소리로 육성으로 소리 지르는데, 그걸 다 뚫고서는 그 실내가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야. 막 실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마이크 안 내놓냐고 막 해가지고, 막 사회자가 웃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마이크 건네고 막 해서 이 사람이 막 진짜 다 뚫고 막 발언 주도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이걸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그냥 자기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게 취미 생활인 것 같은데, 자기 취미 생활로 그러는 것 같은데 되게 웃겼어. 아무튼 근데 말이 슬픈데, 아무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건 일주에 대해서 한 개로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의결권이 한 사람당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면 사실 그 법만 그렇지 또 이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그때 이건 이 문장 나올 때마다 그때 떠올라가지고 웃기긴 한데, 뭐 사회가 다 그렇지만. 근데 사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때는 솔직히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 보면 계속 죽순다고 말 나오고 실적도 계속 떨어진다고 말도 나오고, 난 그 자세한 사정 다 알죠. 그런 거 보면은 또 회사가, 어떤 회사가 그래도 진짜 제대로 경쟁 있고 좀 발전하는 회사다 이러면, 사실 원래 사회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시스템대로 법대로 잘 진짜 짜여진 회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 내가 봐도 또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런 것처럼 다 아주 그냥 이상하게 사회가 원래 이렇다고 그렇게 가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중에서도 또 나름 잘 체계적으로 가는 회사도 분명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진짜 발전하는 회사는, 그게 잘 잡혀있는 회사는 진짜 그래도 제대로 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게 자기가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흐트러지면은 금방 무너져 내리는 거고. 내가 보니까 덩치 커졌다고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체계를 잘 잡아놔야 돼. 회사들이 체계를 잘 잡아놔야 끝까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지. 방심하면 뭐 리만 브러더스 이런 것도 지금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도 순식간이니까. 모집 설립 경우 나일과 현무 실제 이행이 완료된 때는 발기는 지체 없이 열건의 과반수로 이상한수를 선입한다. 모집 설립 경우에는 발기인이 아니라 발기인 총회사하고 모집설 창립총회사, 그러니까 발기인이 아니라 창립총회가 하는 거지. 발기 설립일 때 발기인이 그렇지.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사 선임의 이사는 설립적인 회사의 감사기관 아니고 업무집행. 아니다.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라 이사는 감사기관인 거지. 업무집행은 어쨌든 업무를 집행해서 업무를 막 진행해가는 건 발기인이지. 설립경관이니까 감사기관인 거지. 일단 과문서 무슨 창조했어 선배에서 총수가 이건 맞지. 발기설은 발기니까 과문서하지만 창조는 아까 전에 거기 봐.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에는 주식 인수인의 일권 과반수 일권 3분의 2, 2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면 인수인 주식 총수 과반수에 해당된다. 3분의 2가 이날 그치다 하도 복잡하게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2분의 3? 나 이것도 까먹었네. 잠깐만 이거 헷갈리냐. 2분의 3이 그치 3분의 2는 1이 넘으니까 안 되고 출석하는데 1이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2분의 3이 그치 분모부터 하지 3분의 2지. 그러니까 2분의 3이 아니라 이건 2 나누기 3이고 3분의 2 나누기 3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2부터 말할 땐 2 나누기 3이고 3분
나 이거 완전 유치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니, 이거 회계를 공부한다는 놈이 유치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돼.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2부터 말할 땐 2 나누기 3인 거고, 분으로 말할 땐 3분의 2인 거지. 아니, 이제는 내가 국어도 못하고 있어. 아니, 수학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수학만 헷갈려. 아니, 그냥 기초적인 유치원도 못하고 있는데. 유치원.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말도 헷갈리고 있어. 어이가 없어. 창립청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어도 설립해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다. 이사가 감사한 취임은 지체 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불문하고 이사가 감사한 취임은 지체 없이 설립 경과를 조사해야 한다. 지체 없이 당연히 조사해야지. 현물 출처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다 지체 없이 여부를 조사해야 되지. 괜히 시간 주면 안 되고 지체 없이 그러라고 뽑은 거니까. 발기서 이사가 감사한 취임 지체 없이 회사에 설립하는 명사를 여부를 조사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발기 설립일 때는 이건 똑같이 이건 발기인에게, 모집 설립일 때는 창립청에 보고하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아니라 발기는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사람 청구하고, 검사는 법원에 보고하고, 또 발기 설립자는 발기인한테 보고해야 되고. 모집 설립에는 모집 설립에는 창립청에서 검사인, 그러니까 모집 설립 발기인이 검사인 선임을 창립청에 청구하고 창립청에 검사인을 보고해야 되고. 아니, 창립청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원에 검사인 청구한 다음에 창립청에 보고해야 되고, 보고도 창립청에 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검사인 선임은 둘 다 법원에 청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인 선임을 창립청에 청구하시는지, 검사인은 무조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지. 그렇지만 검사인이 보고할 때 이제 빨리법이라고, 발기설 때 검사인이 이제 법원에 청구받은 거 다시 법원에 보고하지만, 모집 설립 때는 창립 쪽에는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했을 때도 보고도 똑같이, 이건 발기 설립은 이건 법원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당연히 발기 설립이 감사한 결과를 자기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발기한테 보고해야 되고, 발기 설립은 당연히 창립청에는 당연히 없으니까 발기 설립은, 그러니까 아무튼 발기 설립에서는 당연히 창립청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기인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모집 설립에서는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어떤 딱 지금 그 창립청이라는 어떤 정확한 핵심 시스템이 있으니까 창립청에 딱 보고하면, 창립청이니까 보고하면 딱 되는 거. 좀 가라앉히죠. 좀 너무 떴다.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또 너무 떴다. 가라앉히죠. 훈련 습관들은. 모집 설립에서 이사가 감사한 취임한 지체 없이 회사 설립하는 모든 사항이 법령법 정관인지 여부를 조사. 모집 설립 때는 창립청이야. 자본 충실증 확인돼서 충실 면제되지 않지. 당연히 이거는 자본 충실증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한도까지는 할 수 있고. 당연합니다. 발행주식 회원의 발행인 공동으로 인정을 해서 담보 책임은, 지식인세 납입을 하는 주식 때는 발행이 납입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그래서 이 강제 이행의 절차로, 주식, 그러니까 이게 발기 설명 강제 이행 절차로 발기인한테 다 넘깁니다. 대신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그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할 때는 별도의 발행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당연히 보지. 미성년자 만약에 했을 때, 주식인수 취소했을 때는 공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만약 미성년자가 했을 때, 미성년자 뭐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면은 당연히 발행이 공동으로 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지.
주식 인수인 납입을 해태한 경우에 발행의 납입담보 책임을 이행하면 주식 인수인이 그 주식을 취득해요. 왜냐면 납입담보 책임이니까 납입을 했을 때 납입만 한 거지 인수에는 주식 인수인 주주가 되긴 해.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발행인은 대신에 그 부상권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입을 해태했기 때문에 해태했지만 회사 유지를 위해서는 발기인이 다 지가 결국에 뼈 빠지게 일해야 되니까 다 떠넘어서 납입을 대신 해주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쨌든 뭐 그렇다고 배째라가 아니라 대신 내가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회사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긴 해줬지만 너는 나한테 이제 이걸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걸 그러니까 그 갚긴 갚아야겠지 하고 이제 구상권 요청을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갚아야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반드시 그러니까 갚아야 되겠지. 왜냐면 이거 호구가 아니까 호구가 아니까 이 정도 할 정도면 호구가 아니지. 이 정도 할 정도 호구가 아니까 주식인이 그 인수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것만 행사하고 나면 이제 인수 자체는 대신 해주긴 했으니까 인수 자체는 할 수 있다. 지가 납입을 한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주식 인수인데 대신에 납입을 해태한 게 아니라 인수 자체를 취소했을 때는 발기인이 그거 인수 담보 책임 인수까지 해야 되니까 인수했을 때 이제 지가 인수한 거니까 지가 취득한 거.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일할 때 경과실까지는 발기인은 워낙 게 있으니까 봐준다 이거지. 근데 이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악이 또는 과실이고 왜냐면 이사는 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가 과실하는 건 치명적이니까 사실 이사가 과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사는 무조건 과실. 법원 또는 검사인이 악이 또는 일단은 검사인도 워낙 있으니까 경과실까지는 봐주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근데 이사는 아니야. 이사는 무조건 과실이야. 말한 것처럼 발기나 검사에는 다 그래도 중과실까지만 그렇고 경과실 아무튼 나머지는 조금 있는 거는 봐주긴 하지만 이사에 대해서만큼은 악이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그냥 과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인정하죠. 조금의 실수도 안 봐줘. 그래도 어떻게 100개 채웠다. 30분. 발행시청에서 100분의 1, 1%에 대한 발기나 책임 추가 대표 소송을 청구했다. 이거 아마 뒤에 보면은 이 지분 비율에 따른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위대주간 공통이라고 위법행위자권 대표주 위대주 시키는 뭐그 공통 뭐 있었는데 지금 좀 까먹다. 그게 1%가 있어요. 위대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좀 쉬자. 주말 공부 적응 시간이니까 수업 아직도 안 되는데 좀 쉬었다 있다 저녁에 간단하게 뭐라도 먹긴 해야 돼.